예,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의당의 내홍 사태, 이것의 원인을 따지고 본다면 국민의당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이 DJ 비자금 의혹 제보자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것이 결국 이제 국민의당의 내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물론 안철수 대표 박주원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을 정지시켰고요. 호남 중진들이 만류했습니다만 원래 예정대로 2박 3일 호남행을 강행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또 뭐 계란이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불상사를 당하신 분도 계시죠. 바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십니다.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.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광주에 있습니다. 아, 그러세요? 아니 뭐 어떻게 저도 어제 뉴스 통해서 봤는데 어떻게 좀 그러셨겠어요? 놀라셨겠어요? 네? 뭐 그래도 제가 맞아서 다행이죠. 만약 안철수 대표가 맞았으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? 아, 뭐 왜 난리는? 예. 박지원은 안철수 보호하고 안철수 측은 박지원에게 달걀 던지고 그랬죠 뭐. 아, 그 말이 아주 상징적으로 그냥 예. 근데요. 지금 사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허위 자료죠, 그러니까. 예? 이 자료를 이 한나라당 당시 주성영 의원에게 건넸다. 이거 아닙니까? 그죠? 뭐 여러 가지가 겹쳤겠지만은 하필 이름이 박주원 또 박지원 해가지고 제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. 그냥 들으신 분들은 또 저에게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박주선 부의장님도 계시잖아요. 예. 그래서 그 박주원 하고 좀 똑똑히 불러주십시오. 그럼요. 박주선 의장님도 계신데 뭐. 네, 그게 좀 문제가 됐고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를 보더라도 박주원 최고위원께서 주성용 전 의원에게 전화해서 그거 좀 안 했다고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니겠어요? 그래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지금 상황이 어디로 튈 거라고 보십니까? 어떻게 튈 거라고 보십니까? 글쎄요, 어떻게 됐든 호남만 가지고도 안 되고 호남을 빼고도 안 되는 게 우리 국민의당입니다. 예. 또 안철수의 새 정치를 국민의당이 총선 때 받쳐져 가지고 오늘이 있는 것 아니에요. 그래서 외연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정체성과 가치관을 버리면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당내에 호남 등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의원들의 3분의 2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통합의 방법을 좀 거둬들였으면 좋겠다. 그리고 우리가 이번 예산 통과를 보더라도 얼마든지 정책연합이나 선거연대나 모든 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이 전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최상의 방법은 안철수 대표가 통합 논의를 거둬주라. 안 한다고 하면서 계속 하고 다니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근데요. 지금 이 박주원 전 최고위원 이분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 호남 출신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와 등을 돌리는 숫자가 더 많아지셨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? 뭐 처음부터 다 그랬다. 그렇죠. 이건 우리가 어떻게 됐든 분열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은 그렇게 바람직한 통합이 아니다. 그러니까 좀 정책연합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하자. 그렇지만은 정책연합도 그렇습니다. 바른정당하고 불과 11석인데 우리 40석하고 합쳐가지고 무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? 무슨
국회에서 이길 수 있어요? 그렇기 때문에 명분도 실리도 없다. 그렇지만은 국회의원 의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? 그래서 좀 해보면서 해나가는 게 좋다. 그런데 자꾸 안철수 대표는 통합의 통짜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또 돌아서서 통합 얘기하니까 오늘까지 왔는데 거기에 박주원 최고위원의 그 비자금 제보설이 불타는데 갖다 기름 부어버린 거죠. 그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당과 인연을 맺게 된 게 안철수 대표 때문입니까? 그건 모르겠어요. 당시 주성영 의원이 법사위에서 그 100억 CD를 밝혔을 때 또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따졌거든요. 자신 있다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밖에 나가서 얘기해봐라.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어요.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이게 불거졌는데 그때도 그러한 박주원 당시 전 안산시장인가 하는 분이 제보를 했다. 그런 얘기가 들렸지만 그때도 들렸어요? 그렇습니다. 예. 뭐 검찰에서도 조사하는 게 이상하지만 우리가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의 검찰과는 좀 달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당에 들어와 계시더라고요. 그렇지만은 그러한 제보 사실이 몰랐잖아요. 아니 이분이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안 했는데 지금 오죽 했으면은 지금 이 판국에 특히 검찰 수사관 출신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주성용 전 의원에게 전화해가지고 없는 것으로 해달라. 은폐가 더 나쁘지 않습니까? 제가 좀 아까 여쭤본 게 이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친안철수계다 이런 보도가 많아서 여쭤본 거거든요. 뭐 지금 보니까 최고위에서 안철수 대표와 행동을 같이 하고 굉장히 앞장서서 그렇게 다니더라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뭐 안철수 대표는 지금 당원권 정지시키고 최고위원직 사퇴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의총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당헌 당규를 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그게 받아들여져서 됐습니다. 그건 아주 안철수 대표가 신속하게 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저는 아주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땐 최명길 전 의원이 의원직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도 물러나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고 이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. 그렇게 뭐 대표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당 전체 박지원이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. 안 그래도 4, 5%에 그치는 우리 국민의당이 자꾸 이런 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안타깝잖아요. 그게 안철수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. 우리 당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당 전 당원의 문제입니다. 혹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?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당내에 그런 의견이 팽배하고 있습니다.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있다? 네, 그렇습니다. 어제만 하더라도 또 그제 전남 도당 간담회에서 어제 안철수 대표 그 조선대학교 뭐 토론회가에서도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거기에 참석자들이 물러가라. 책임지고 물러가라. 왜 당신이 대표가 되면은 2달 내에 20% 이상 지지도를 끌어올린다고 하더니 오히려 더 떨어져서 4, 5%, 3, 4%까지 가느냐. 그러니까 당대표가 책임지고 이러한 현 상태에 대해서 물러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지만은 당이 그런 식으로 막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해결의 길은
통합을 지금 논의하지 않겠다고 포기하고, 얘기한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. 예. 근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 하락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. 중진들이 이견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. 이 내부 소란 때문이다. 이 얘기인데요.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?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통짜도 안 꺼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? 그렇게 중진들하고 얘기하고 또 중진 하는데요. 호남 중진 하는데 그게 틀렸습니다. 예. 그 어떻게 초선 의원들이 10명이 통합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구당초라는 모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아무래도 언론에서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보다는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보도하니까 그러는 것 같지만은 당 내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큽니다. 중진이야 몇 명 됩니까? 아니 근데 그 중진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는 자주 이러는 것 같아요. 이 통합 얘기, 통합 이외에 다른 대안 있으면 그럼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던데요. 다른 대안은 이번 예산 통과에서도 국민들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? 최근에 와서 모든 언론이 국민의당이 예산 통과시킨 거 잘했다. 이런 평가를 받아야만이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. 근데 지금 지지율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. 예. 정책연합이나 연대를 그렇게 11석 또 보도에 의하면 5, 6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하고도 하는 건 좋아요. 그렇지만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렇게 불필요하게 거기하고 통합하면은 3등 하면 안 된다. 2등으로 올라간다. 선거에 2등이 당선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? 2등 당선되는 것은 기초의원밖에 없어요.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하나라도 승리할 수 있느냐. 예. 그러니까 비호남권의 거점 확보가 된다. 그 옳은 말이에요. 비호남권의 지금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 2명 내지 5명인가 4명까지 되잖아요. 거기에서 당선될 수 있죠. 그러나 기초의원 몇 석 당선돼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우리는 국민의당은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선거에 이겨야 되고 집권이 목표입니다. 그런데 뭐 가치관이라니 중시되는 진보정당 같으면은 거점 확보 같은 것이 중요하죠. 우리도 거점 확보를 하면서도 광역 및 기초단체장에 이길 수 있어야지. 만약 기초단체 의원들 거점 확보를 위해서 몇십석 확보하고 또 광역단체장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언론이나 국민이 우리 국민의당이 완전 패배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은 만약 광역단체장에서 하나도 승리하지 못하면은 우리 당이 소멸의 위기에 처합니다. 대표님, 그 대표님께서 지금 한국당 입당할 바른정당의 의원 수가 대여섯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전 처음 듣거든요. 언론에 보도됐는데 뭘 처음 들어요? 그래요? 죄송합니다. 제가 이거 답변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. 아니요. 그런 건 아니고요. 이렇게 대표님도 이렇게 보시는군요. 저도 그렇게 봅니다. 또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. 당사자들도? 영남에서는 지방선거를 바른정당 간판으로는 어렵다. 그리고 기초단체장이나 광역 및 기초의원들이 그 국회의원들에게 빨리 한국당으로 가야만이 자기들이 선거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성화를 한다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기회를 보아서 한국당으로 가겠다. 알겠습니다. 또 우리 한국 정치 풍토에서 정당을 자꾸 옮기면은 안 좋잖아요. 잘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